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2일 금요일 아침 9시 1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조 마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하락 쪽의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혼조 마감이라고 하는 이유는 미국 3대 지수, 그러니까 언론들은 보통 3대 지수를 많이 보는데 3대 지수 중에 다우가 상승 마감하기도 했고 그리고 S&P가 약보합 정도 마감했으니까 빠진 건 나스닥만 빠졌으니까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내용상으로도 그렇게 나오려면은 그냥 장중에 적당히 보합 부근에서 놀다가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어제 장 초반에 급등했었잖아요.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해서 급등했다가 그 상승폭을 장 초반부터 해서 다 되돌렸다는 거. 그게 장 초반부터 다 되돌렸다는 거. 여기에 주목해서 저는 일단 하락 마감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지 않냐 라고 일단 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어젯밤 요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반등은 끝났고요.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그림이긴 한데 근데 저런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2달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이 심상치 않은 신호일 수는 있다라는 정도로 봐서 긴장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상승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맘 편하게 주무시지는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제가 그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 번씩 깜빡해서 매일매일 언급은 하지 않지만은 그때 얘기하던 거 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은 지금 사실 주식 매수로 접근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또 그리고 지금 하방 포지션으로 접근하기에도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 포지션 접근도 지금 애매하다. 지금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스닥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 자리는 꺾인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하방 베팅을 해볼 만한 절호의 찬스, 뭐 절호의 기회일 가능성이 높긴 높습니다. 제가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리죠. 저 16,400짜리에서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한 베팅이 있다. 굉장히 위험한 베팅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해봐야 된다. 라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 자리도 그런 자리로 본다는 거죠. 이 정도 반등이면 충분히 하방 베팅을 통해서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해 드리고 있고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 자리에 지금 중요성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직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죠. 매도세도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 뭘 하면 안 되고요. 또 그리고 손해를 누적시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어떤 위로의 말로 듣고 계속 버텨서도 안 될 부분이긴 합니다.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 건 분명히 뭔가 대응을 하긴 하는 게 그게 아마 적합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 또 그리고 참 한 가지 이야기 좀 더 있다면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거 그대로입니다. 언젠가 꺾이긴 꺾일 거예요. 그죠? 뭐 지가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하락 전환이 되든 꺾이긴 꺾일 건데 꺾였을 때 판단하겠다고요. 꺾였을 때.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나스닥이 이렇게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가 언젠가 아무튼 꺾일 거 아닙니까? 언젠가 꺾일 텐데 꺾이고 나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를 보고 나서 제가 하방 포지션을 청산을 하든 더 갖고 가든 이런 걸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번 내려왔을 때, 그죠? 지금 애매한 자리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 매수를 잡기도 애매하고, 뭐, 하방 포지션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애매한 자리다라 말씀드렸는데, 한번 내려오면, 그러면은 이 자리에선 가격적 메리트도 생길 수 있으니까, 뭐, 하방 포지션을 계속 들고 갈지 말지 판단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 뭐 주식을 매수할지 말지 판단도 하시고, 그 판단은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 하여튼 현금 가지신 분들은 요 위에서 방향성이 꺾인다는 신호가 나오면은 하방 포지션을 잡아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죠? 기술적인 이야기는 어느 정도 뭐 다 되긴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살을 덧붙이자면은 빅스. 어젯밤에 이제 제가 보면서 좀 수상하다라고 느꼈던 게 장 초반에 이제 굉장히 지수가 강하게 치고 올랐단 말입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나스닥 분봉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요? 나스닥 분봉인데요. 어제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출발한 거라고요. 30분 봉입니다. 여기 있는 이게 첫 번째 봉이죠. 이게 장 초반에 엄청 강하게 올랐다고요.
사실 저는 빨리 자서 강하게 오르는 것만 보고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여튼 전부 다 이 상승폭이 되돌려져 있었는데, 하여튼 그 어제 종가가 여기쯤이고요. 미국 증시는 요만큼 갭상승을 출발해 갖고 장 초반에 더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오른 거예요.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올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본 게 뭐냐면 빅스 지수, 빅스와 VXN, 나스닥 변동성 지수를 두 개 다 봤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안 죽는 거예요. S&P가 막 1% 가까이 오르고 있을 때도, 나스닥이 막 1, 2% 오르고 있을 때도 이 변동성 지수들이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 그대로였어요. 한 19, 20 부근에서 계속 양봉의 상승 중이었어요. 그죠? 이런 거 보고 나서 약간 수상하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장중에 지수가 막 1, 2% 급등하고 있는데 빅스가 이렇게 양봉 달고 초록색으로 20 부근에서 19, 20 부근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는 이 지금 상승이 오버슈팅이다를 지금 상승이 오버슈팅이다는 거를 이야기해주는 어떤 강력한 증거일 수 있긴 있거든요. 물론 이거 하루기 때문에 하루는 좀 의미가 좀 덜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시장이 연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명백한 오버슈팅이다, 빅스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니긴 합니다. 하루 보고선 모르긴 한데요. 하여튼 어젯밤 장 초반부터 빅스가 심상치는 않았습니다. 빅스가 지수가 그렇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방경직성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걸 보면서 수상함을 느끼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렇게 돼 있긴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빅스가 지금 살아나네 이러면서 UVXY를 아직까지는 좀 애매해요. 하여튼 빨리빨리 10.5 자리를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일단 양봉이 나왔으니까 비빌 만한 언덕은 생긴 셈입니다. 일단은 최소한 그저 이제 최소한 8월 11일 어제 나왔던 이 양봉의 시가를 붕괴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요. 이젠 종가상으로 절대 이날 어제 나온 양봉의 시가를 붕괴시켜서는 안 돼요. 조그마한 양봉이 나왔으니 뭔가 뭐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양봉마저 붕괴되면은 이런 건 빨리빨리 도망을 가셔야 됩니다. 계속 버티시면 진짜 빅스는 곤란해요. 그리고 참 나스닥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이 모양이었다고요. 장 초반에 엄청나게 오르는데도 이렇게 계속 26 부근에서 잘 버티더라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 같은 경우 장 초반에 그런 급등이 상당한 오버슈팅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빅스 지수들, 변동성 지수들이나 옵션 시장에 있는 여러 지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준 것이죠. 이런 모습 한 번으로 지금 이제 한 번 나타난 건데 한 번으로는 무슨 딱히 이야기할 만한 게 없다, 이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시장 상황이 좀 심상치 않긴 해요. 평상시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여기 6월 중순 혹은 7월 중순까지 해서 짜불짜불 시장이 올라가던 그때와는 분명히 시장 성격이 달라진 거고요. FOMC 회의 이후로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이 제법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 이 미국장 초반하고 미국장 후반하고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는 날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장 초반에 강하게 오르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시 다 되돌리는 일들이 제법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2주일 사이에 그런 경향을 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증거일 수 있고, 또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지금 방향은 상승 중이잖아요. 시장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을 하면서 저렇게 장중에 변동성이 극심한 거는 지금 상승을 안심하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장중에 급등했다가 확 급락한다는 얘기가 뭔가 매도세가 있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뭔가 불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불씨는 살아있는 건데 이 불씨가 제대로 커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매도 세력이 나올 수 있는 불씨가 살아는 있는데 아직 완전히 살아나진 못하고 있고, 여전히 매수세가 더 강한 시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애매하다고요. 지금 주식 매수로 접근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주식 매도로 접근하기도 애매하고, 하여튼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둘 다 애매한 자리다.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사실 박스권 자리까지 다시 들어오긴 했어요. 어젯밤 종가상으로 박스권 상단 자리가 정말 세부적으로 따지면 13,330인데 어제 종가가 13,311이니까 뭐 박스권에 다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요. 뭐 저 정도 들어온 것 같고 들어왔다라고 크게 이야기하긴 뭐하고, 그냥 하여튼 저런 건 패스할게요. 일단 증시는 레벨업 돼서 위쪽으로 밀려 올라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강력하게 뭐 이렇게 하방 베팅을 할 만한 근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심증만 가득할 뿐이죠. 제가 이야기해드린 뭐 변동성이 확대됐네, 뭐 빅스가 어떻게 됐네 이런 것들 때문에 심증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심증에 가까운 거죠. 그걸 보고 하방 베팅을 하기는 좀 모자란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 이슈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슈 살펴보기 전에 잠시 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자고요. 이 요즘에 확실히 어제 혹은 이틀 전에 발표됐던 물가 지표들 있잖아요. CPI니 PPI니 이런 것들 때문에 긴축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달러가 조금 주춤하고 있고, 그 와중에 유로화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뭐냐면은, 유로화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달러가 내려오고 있으면 원자재 가격들이 좀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죠? 실제로 보니까 요즘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슬슬 반등을 하고 있긴 해요. 물론 아직까지 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한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다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구리 가격 같은 거 한번 보실까요? 구리 가격 같은 것들 보시면 이거 완연한 하락 추세죠. 이거 일봉 크게 본 겁니다. 몇 년치를 본 건데 하락 추세고, 이렇게 봐도 하락 추세,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다 하락 추세예요. 근데 반등이 좀 심심찮게 올라오긴 합니다. 하락 추세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요. 그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요즘에 좀 덜 보고 있었는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잠시 제 영상 끄고 여기 보시면 지난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가량 여기 어딘가에 지켰거든요. 90달러 선을 일단 안 깨고 있거든요. 90달러 선을 지키더니 5거래일 동안 지키더니 어제는 일단 또 유가가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95달러까지 터치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가가 좀 반등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어쩌면은 지금 증시에 조금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뭐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은, 뭐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에서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은, 이 지금 시장의 우려가 인플레 우려잖아요. 근데 인플레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원자재 가격, 국제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증시가 신나게 반등하는 사이에 조건들이 좋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치솟던 금리가 좀 떨어지고, 치솟던 달러가 좀 떨어지고, 또 그리고 그런 점들이 좋아지기도 했고, 거기다 더해서 유가도, 인플레 부담을 주던 유가도 이제 슬슬 하락 추세로 접어드니까 시장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최근에 다시 안 보던 사이에 뭐 구리 가격, 뭐 원유 가격 이런 게 다시 일단 뭐 추세를 돌파한 척한 건 아니, 추세를 전환한 건 아니지만 이 중요한 라인까지 좀 다시 올라오면서 이 시장의 고민이 좀 나오고 있다. 이거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는 게 맞나란 고민이 좀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주식시장도 요즘에 조금 주춤주춤 하는 게 아닌가 뭐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젯밤의 하락이 이런 거에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슈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젯밤에 뭐가 있었죠? 이제 그 PPI 발표가 나왔습니다. PPI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이거 역시나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었죠. 요즘에 요겁니다. 요거 지난번에 값이 11.3이었고 예상치가 10.4였는데 실제 값이 9.8 나와서 안도했다 이러면서 어젯밤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하고 장 초반에 강하게 올랐던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뭐 변화율도 보시면은 1.0이었는데 0.2를 예상치로 놨다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인플레가 약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뭐 피크다, 뭐 인플레가 피크를 찍었다 이러면서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하고 좋았던 거죠.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시장의 우려가 너무 강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증거. 그러니까 너무 인플레 우려가 강해가지고 시장 참가자들, 분석가들도 이 예상치들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놨는데, 이 보수적으로 잡은 예상치마저 하회해버리는 그런 일이 나타났다. 근데 사실 뭐겠어요. 이미 어제 CPI를 재료로 해서 시장이 급등을 한번 하긴 했죠. 선반영 돼서 어젯밤에 오히려 다시 증시는 다시 되돌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기도 드네요. 하여튼 어젯밤에는 좀 재미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장 초반에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 급등을 하긴 했는데 장 후반이 되면 될수록 그 상승폭을 줄이고 오히려 나스닥은 하락 전환도 했죠. 왜 그런가 조금 좀 찾아봤는데 이런 이유가 좀 있긴 있었더라고요. 어젯밤에 국제유가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젯밤에 이제 다시 공급단 문제가,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문제가 지금까지 뭐 수요 쪽 문제와 공급 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급 쪽은 뭐 기름 공급,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란이나 뭐 이런 거, 뭐 러시아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공급단 문제고, 수요 문제는 뭐예요? 이거는 뭐 기준금리를 통해서 뭐 잡을 수 있다라고 연준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조용하던 이 공급단 문제가 다시 어젯밤부터 슬슬 또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점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수요, 연준이 어쩐다 이것만 하고 있었잖아요. 공급 쪽 이야기는 쏙 들어갔었는데, 어젯밤 PPI가 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좋게 나왔는데, 좋게 나오자마자 또다시 공급단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는 게 상당히 하여튼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필 타이밍이 이게 공급단 문제가 나올 때냐 싶었는데, 이게 하여튼 딱 그 타이밍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올랐다가 되돌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공급단 문제냐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뭐냐면은 요거 러시아가 그 오일 생산량을 20% 정도 뭐 줄일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는 거, 이런 점이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죠. 요런 점들, 뭐 자세한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하여튼 러시아가 오일 생산량을 뭐 줄일 것이다, 원유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라는 뉴스 나왔고요. 그리고 그 IEA에서 그 원유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뭐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 있죠. Forecast for Global Demand Growth this year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글로벌 디맨드가 올해 그 원유의 그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Extremely High Gas Price라고 돼 있죠. 가스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 사람들이 겨울 시즌에 난방용이나 뭐 이런 걸로 원유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석유를 더 땡겨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거를 어떤 이유로 들고 나온 겁니다. 가스값, 원래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스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가스값이 너무 올라서 대신에 기름을 이제 난방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IEA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올랐다. 이런 두 가지 뉴스로 인해서요. 이게 결과적으로 뭐 사실 요거는 뭐 공급단 문제는 아닐 수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공급단 문제는 요거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오일 수요에 관련된 뉴스도 하나 있었던 거고요. 요런 점들, 인플레에 악영향을 미치는 뉴스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 하나 더 있는데, 요거 뭐 예를 들면 이건 사실 뭐 별거 아닐지, 아니면 이건 이슈가 얼마나 큰 건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독일에 제가 뭐 유럽의 뭐 어떤 물류에 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라인강이 말라가지고 유럽 화물선들이 발을 묶였다라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강으로 운송을 강으로 어떤 물류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뭄의 바닥을 드러냈다. 그래서 화물 운송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도 공급단 문제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다는 거, 이런 뉴스들이 일제히 어젯밤에 다 나왔다라는 게 하여튼 좀 재미난 점인 것 같다. 이런 우려로 인해서 증시가 올랐다가 떨어졌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복잡했죠.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이 정도를 좀 살펴봤고, 그래서 이 국제유가나 이런 거 뭐 공급 문제 이런 걸로 오르면서, 또한 뭐 인플레의 공급단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좀 일부 되돌렸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방향이 꺾일지 안 꺾일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냄새만 솔솔솔솔 나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봤고, 참 하나만 참 더 보여드리고 한국장하고 다른 거 좀 볼게요. 요거를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요거 사실 제가 맨날 그림으로 보여드린 건데 숫자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텔레그램으로 메시지 받은 건데, 2000년 IT 버블 때 나스닥 100이 61.8% 되돌리고 나서 3년 동안 하락했다. 2008년에도 61.8% 되돌리고 나서 6개월 동안 뭐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2022년에는 아직 61.8%까지 되돌리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벌써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61.8% 정도 되돌리는 것도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긴 하다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뭐 S&P 같은 거 주봉 보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반등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오르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만약 이익을 깔고 있다면 이런 거 가지고 사실 뭐 굳이 뭐 어떤 긴장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게, 야, 여기 S&P 2008년 금융위기 때 봐라, 여기도 막 이렇게 많이 반등을 하지 않았냐. 뭐 예를 들면은 2000년 IT 버블 붕괴 때도 S&P 같은 경우 이렇게 큰 반등을 중간중간에 많이 했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을 해도 다시 되돌린다. 이 추세라는 게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면 사례 좀 몇 가지 좀 더 보여드렸었죠. 뭐 예를 들면 뭐 70년대 사례도 좀 같이 봤었고요.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크게 빠지는 자리는 반등도 크게 올라올 수 있는데, 그래봐야 다시 다 아래쪽으로 가더라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이제 숫자로 보여드린 게 이거예요. 그걸 숫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61.8% 되돌리고 나서도 뭐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냥 데이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아무튼 고민할 만한 때긴 해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자리이고요. 근데 뭐 그렇지만 전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이걸로 추세 전환, 이걸로 다시 상승 추세고 대세 상승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여전히 중장기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그 와중에 아직까지 이건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차가면서 다시 많이 올라와서 어떤 이 단기적인 추세 같은 경우는 살짝 변화가 생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중장기적으로 내려오는 이 큰 힘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직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아래로 갈 거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가 만약 꺾이기만 한다면 이런 자리는 굉장히 하방 베팅을 해보는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말이 막 꼬이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 어젯밤에도 뭐 금리하고 이런 거 그림만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사실 시장 반응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이 PPI라든가 CPI라든가 이거래일 연속으로 긴축 우려를 완화시켜 줬잖아요. 완화시켜 줬는데 왜 장기물 금리는 자꾸 또 꾸역꾸역 올라가는지 뭐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잘 설명이 안 되긴 안 되는데, 하여튼 지가 올라봐야 아직까지는 위쪽에 이 3%대 넘는 이 자리에서 저항이 많아가지고 이게 계속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단기적으로 쌍바닥 만들고 올라오는 걸 무시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생각도 당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삼각 수렴형이다, 혹은 뭐 방향성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는 많이 역전됐던 게 다시 살살 정상으로 좀 돌아올라 하고 있고요. 이 장기물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죠?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 그 뭐 3개월물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FOMC 회의가 9월 달인데, 하여튼 그 전까지 뭐 계속 올라가긴 하겠죠. 뭐 물론 이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어젯밤에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틀 전에 66% CPI 발표되고 나서 CPI 발표되고 나서 75bp 인상 가능성이 좀 확 줄어들긴 했죠. 그래서 CPI 발표되고 나서 75bp 인상 가능성이 34%였는데 어젯밤에 PPI까지 발표가 되면서 75bp 인상 가능성은 25%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일단 장기물 금리는 많이 오르고 있고, 어쨌든 그래도 50bp 올리긴 올릴 거니까 3개월물 금리 같은 경우 계속 위로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 혹은 뭐 제가 뭐 설명을 잘 못 드리겠다, 이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젯밤에 한 2거래일째 어딘가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방향 전환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긴 좀 이르고요. 아직까지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죠. 양봉이 나와야 뭐 전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분명한 건 잘 빠지지도 않는다라는 점이긴 합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뭐 계속 긴축 우려 완화 이래서 달러 약세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어젯밤 같은 경우 거의 반응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긴축 우려 완화인데 어젯밤에 달러 거의 안 빠지긴 했거든요. 예, 어떻게 되려나 일단 좀 오늘 밤에도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는 일단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딱히 뭐 오늘 밤에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그냥 조용히 이제 지나갈 것 같네요. 금요일이니까. 그죠?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한국 증시는 일단 위쪽으로 계속 밀려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 증시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뭐 이런 흐름들 지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여튼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여기 어딘가에 지금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뭐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인 것 같긴 하고,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마감한다면은 여기 뭐 59,500원, 600원 어딘가에 어떤 약한 지지력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이닉스는 이렇게 마감한다면 뭐 93,500원, 93,300원 이런 자리에 어떤 약한 지지력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그죠?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아직 이게 마감이 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사실 오늘 이 정도 올라온다라고 해도 일단 뭐 여전히 이 하락 이걸 극복한 건 아니니까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이 정도 살펴보면 되겠고요. 하여튼 한국 증시 계속 위로 밀려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위로 밀려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개파락 출발을 해버리면 눌림시 매수 관점이 적용이 돼갖고 이렇게 더 이렇게 어떤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갖고 야 나스닥은 어제 올랐다가 다 되돌렸는데 한국 증시가 왜 이리 강하냐, 그죠?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에요. 어쩌면 최근의 시장 흐름은 한국 증시가 더 건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짜불짜불 어떤 상승 에너지를 잘 폭발시키지 않고 꾸역꾸역 이걸 잘 갖고 가고 있거든요. 어쩌면 최근에 요만큼의 움직임은 이게 한국 증시가 더 건전할 수도 있다. 뭐 물론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럴 수 있다고요. 미국이 어젯밤에 뭐 올랐다 되돌렸다고 해서 오늘 뭐 당장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딘가 저항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 11일 날 어제, 그러니까 만기일 날에 분명히 한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수세 이게 하루 만에 꺾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조금 시간이 걸리고 분위기가 좀 식어야 또 방향 전환도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더 위로 밀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코스닥 시장은 1200자리의 싸움을 잘 보자고요. 1200자리가 결과적으로 지켜져야 이게 위로 더 올라가는 거지. 지금 만약 오늘 이렇게 마감되잖아요. 그럼 1200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아래쪽으로 빠지는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강한 건 코스피가 강한 거예요. 이유야 어찌됐든 코스닥이 지금 저항을 누적시키고 못 가고 있으면은 코스피에 숏배팅을 하는 건 안 되죠. 코스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뭔가 기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보셨다가 1200 붕괴되면은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코스피는 아직 강하니까요. 코스피는 지금 들이대시면 위험할 수 있겠죠. 잘 생각들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들 그죠? 어딘가에서 또 다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변동성 지수가 많이 급락하긴 했죠. 어제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변동성 지수를 확 폭락시키고 나서 어제 잘 버텼단 말이에요. 한국 증시도 변동성 지수가 폭락하고 지금 버티는 자리. 얼마나 버틸 수 있고, 또 그리고 혹시나 어제 이런 움직임이, 어제의 급락이 눌림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더 강하게 튀어오름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여부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역시나 강하죠, 그죠? 원달러 환율은 역시나 또다시 1307원의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계속 와리가리 하면서 방향성 모색 중이다. 요까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